백년의 독서. 김형석 지음. 출판사 두란노 서원. 낭독 문형진. 제작 오렌지 커뮤니케이션즈. 이 책을 읽는 분에게.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집에 어린애들이 읽을 만한 책이 한 권도 없었다. 우리 집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집에 있는 성경과 찬송가 책을 제외하고는 마을에 거의 책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나도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과서 이외의 책을 읽어보지 못했다. 우리말로 된 아동문고쯤은 학교에 갖추어 두었음직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평양에 있는 숭실중학교에 입학한 것이 14살 때였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학교가 숭실전문학교와 같은 캠퍼스에 있었기 때문에 전문학교를 위한 도서관이 있었다. 2층으로 된 도서관에는 많은 장서가 있었고 상급생들이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대부분의 장서는 일본어로 된 책들이었고 전문학교 학생과 선교사들을 위한 영어 책들도 있었다. 그러나 한글 책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1930년대에는 우리 글로 출판된 책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는 그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적지 않은 책들을 읽었다. 독서에 굶주려 있기도 했지만 사실 독서를 하지 않고 학교 공부만 하는 것은 성에 차지 않기도 했다. 그것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었으나 나는 학교 공부보다 책 읽기에 더 많은 흥미를 느꼈고 책을 읽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당시 만일 좋은 스승이나 부모님이 나의 학업과 독서를 조화롭게 이끌어 주었다면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지나친 독서는 어린 나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물론 지금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 습관이 나로 하여금 오늘의 사상과 문필을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사람들이 종종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물론 내가 좋은 글을 쓰는 편은 못 되지만 그때마다 나는 좋은 글을 많이 읽으라고 권한다. 그러면 자연히 좋은 글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다독과 정독의 조화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는다. 나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은 많이 읽을수록 좋다고 대답한다. 전공 분야의 독서는 자연히 정독이 될 테니까. 또 어떤 이들은 오늘날과 같은 각종 미디어와 정보사회에 살면서도 예전처럼 독서가 필요한가 하고 묻는다. 나는 그렇기에 독서는 더욱 필요하다고 대답한다. 정보는 생활에 필요한 보도일 뿐 내 삶을 키워주지는 못한다. 신문과 텔레비전 등은 살아가는데 상식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삶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지는 못한다. 역시 독서는 인간적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의심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품고 반세기에 걸친 세월을 이어오고 있을 무렵 한 출판사에서 나의 독서 이야기를 정리해 주기를 청해왔다.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도 못 되고 나의 독서 생활이 어떤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망설였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살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출판을 수용하게 되었다. 게다가 당시 사회적으로 책의 해가 선포되었고 독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일이 사회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데 생각이 닿았다. 또한 그 즈음 한우리 독서운동에
작은 뜻이나마 모으고 있던 때여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27회에 걸쳐 연재된 내용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양의 원고가 되었다. 연재를 끝내고 이렇게 단행본으로 엮어 독자들 앞에 책으로 내놓게 되고 보니 독자들을 위해 체계적인 내용과 뜻있는 길잡이가 되는 글들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없지는 않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내가 대학 강단에 있으면서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읽었던 전문 서적들은 일반 독자와 호흡이 맞지 않아 대부분 실을 수 없었던 점이다.